카메라 도는 거니? 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뭡니까? 지금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일로. 얼굴이 완전 쾌하네. 근데 진짜 이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데 다녀왔는데. 푸꾸옥? 네, 푸꾸옥입니다. 그래? 푸꾸옥인데. 조그마한 선물을 또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네. 진짜 조그마한 거 갖고 왔더라고요. KBO는 강원도 흥성 KBO 야구센터에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제2차 야구로 통하는 팀볼 캠프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오셨죠? 12시부터 행사는 이제 1시부터 시작을 해서 5시에 끝났고 네네. 10개 팀 가족, 그러니까 200명을 모신 거죠. 와, 200명. 200명. 네,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야구도 가르치고 티볼도 가르치고 뭐 캐치볼도 같이 하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와. 네. 아니, 그래서. 브라질 분도 만났대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이분을 이제 캡처해놨는데, 김상호님이셨어요. 네. 예. 학설하고 야구라에서 KBO 티볼 캠프 정보를 주셔서 신청했는데, 선정됐어요. 그날 딱 갔는데 저한테 싹 오시더니 브라쟁입니다. 예,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악수를 나눴는데, 예.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소개해서 이렇게 참가하셨게 됐다니까,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좋은 일에 또 우리가 일조했다는 거. 오늘 진행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항상 좀 피곤한 상태로 와서. 자, 어쨌든 간에 요 캠프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가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종훈 코치님 대타로 출연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번에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구라쟁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신혼여행 갔잖아요. 거기서 또 구라쟁이를 만났어요. 그래요? 진짜로. 호찌민의 국제학교 체육 선생님 김연호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구라쟁이였던 거예요. 예전부터 야구를 좋아하셔갖고 한화 팬이신데 구라쟁이라고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사진 딱 찍고. 지난주 야구라가 3년 만에 유료 광고가 포함된 콘텐츠가 올라왔는데요. 진상천 짜장면집이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네. 하필 강캐 맛있었어요. 야, 뭘 맛있어? 장순아가 맛있게 먹지도 않아놓고. 나 진짜 웃기네. 두 편 합쳐서 14만 뷰 이상이 나오면 강캐를 하차시키겠다는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함께해 주신 가로님께 다시 한번 김석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뷰가 지금 잘 나왔어요. 첫 편은. 첫 편 보고 이제 실망한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스케줄을 수고한 장순아가 이번 주는 창원 더블헤더를 비롯해서 주 6일에 근무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상점 거기 가서 이제 짬뽕을 먹었는데 요즘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어요. 조금씩 먹는데 많이는 안 먹고 조금씩 예. 먹는데 살이 지금 94.3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3kg 넘게 빠요. 이야. 아침 중계 자체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녁에 또 매거진 하고 그리고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대학리그 중계하고 그리고 잠시 가서 또 잠실 경기 그러니까. 중계를 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살이 좀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 바쁩니다. 더블헤더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블헤더 수요일날 가서 지금 해야 되고. 그것도 추석 전날 해야 되는 맞아요.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를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귀경길 다 걸리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살이 쭉쭉 빠지겠네요. 네, 그렇죠. 월요일날 네. 이제 감독 데뷔하잖아요. 내일. 내일입니까? 네. 방송국 런칭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유튜브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지금 일단 월요일에 감독 데뷔한다고요? 경기가 아니에요. 첫 소집입니다, 우리. 어? 선수들 모아서 연습하는데 예. 거기 이제 제 감독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장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다고 내가 써줄 거 아니야? 아니. 자, 끝으로 쌈마 가르쳐 주시는데요. 수련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끝. 거기서 뭐 우리가 받는 건 없고. 야, 장 감독님. 코치 차우찬. 차우찬입니다. 후보 졸업생 야구단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야, 가서 그래서 한 번 다 찍고 와야 되겠다. 야구팀 가가지고.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야구로 올라댄다. 주라.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좋네요. 이제 야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밖에 하는 거 없잖아요. 아니 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이 뭐 방송 한 10개 하는 줄 알아. 혹시 중계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중계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중계 저랑 나가야 돼.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날 그래도- 맞춰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듣기 전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격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일단, 지금 잔여 경기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순위표가 좀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순위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일요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정신없잖아. 토요일까지 성적입니다. 네네, 토요일까지 성적인데 네. 우선은 뭐 LG 트윈스가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데 LG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지금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KT도 뭐 얘기할 거 없고 2위 네. 그리고 지금 이 5위 한 자리를 놓고 엄청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4위하고 5위 차이가 경기 차가 3경기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두산이 또 연승을 하면서. 네네. 그래서 한 자리를 놓고 제가 봐서 두산은 뭐 100% 안정권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될. 네. 예. 이승엽 감독은 뭐 안심을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예. 그런데 3경기 차라고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자리를 놓고 제가 봤을 때는 랜더스와 기아의 요 싸움이 아마 이 잔여 경기 일정에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합니다. 야. 기아와 SSG 경기, 토요일 경기죠? 토요일 경기. 네, 토요일 경기 제가 이제 인천에 중계를 해요. 이거 나오면 재밌는데. 이거 나오면 괜찮아. 이 카드 괜찮아. 알겠습니다. 나와야 돼. 알겠습니다. 이거 나올 수도 네가 있다. 나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다. 뭐 얘기해줘요? 아니. 강성철이 하겠다 얘기해줘. 그 정도는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등판 해. 이게 괜찮잖아. 네, 괜찮아요. 이거 재밌겠다. 재밌다. 야, 이거. 오이자, 재밌어. 야. 복귀전으로 괜찮은 경기야. 괜찮다. 이거. 땡기네. 그래. 자, 그리고 이제 7위, 8위, 9위, 10위는 이제 롯데, 하나, 삼성, 키움인데, 큰 변동은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사실 어렵죠. 네. 네, 지금 6위 기아하고 지금 롯데 7위 롯데가 4경기 반이니까, 네네. 4경기 반이니까 조금 따라오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삼성이 또 다시 5연패거든요. 예. 근데 지금 키움이 지금 3연승이라 이 경기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아하. 지금 한 경기 반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네. 삼성이 만약에 최하위를 차지하면, 이거 아시죠?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최하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흑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삼성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키움도 지금 막바지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3연승으로 승률 4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잔여 경기들이 이제 뭐 한 팀당 한 10경기 정도, 10경기 좀 넘게 해서 15경기, 20경기니까. 그렇죠. 거의 다 온 거죠, 이제. 네, 가장 많이 치른 이제 키움이 이제 9경기가 남았고 네. 가장 적게 치른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123경기니까 이제 21경기가 남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팀이 가을 야구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표 최초 기록. 고영표 선수가 3년 연속 20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KBO 최초 기록입니다. 야, 3년 최초 기록이에요. 연속 이제 20개 이상의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네. 19위 삼성전에 이제 등판을 했었죠. 네. 6이닝 1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2021년도에 21차례, 2022년도에 21차례, 와. 올해 이제 20번을 채우면서 KBO 리그 최초로 3년 연속 퀄리티 스타트 20개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퀄리티 스타트라는 거는 이제 6이닝 이상 소화하는 건데. 3실점. 3실점. 6이닝 3실점. 안으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굳이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근데 고영표 선수가 대단한 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그러면 이제 7이닝까지 그렇죠. 3실점으로 끄는 그렇죠. 거잖아요. 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지금 16번입니다. 어머나. 리그에서 가장 많은. 3년간으로 보면 고영표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62차례를 했습니다. 이게 리그 1위고요. 와.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39번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2위 뷰캐넌 선수가 25번이니까 이게 네. 엄청난 거예요. 2위하고 차이로 14번 차이입니다. 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정말 이닝 괴물, 이닝 히터다운 진짜 모습을 고영표 선수가 이제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길게 이닝을 소화하려면 투구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구가 좋잖아. 그걸 잘하는. 제구가 좋잖아요. 제구가 좋으니까. 지금 스트라이크 비율이 유일하게 70%가 넘는 선수가 고영표 선수입니다. 네. 독보적이에요. 거의 뭐 리그에서 제구가 진짜 칼날 제구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받는 게 예. 고영표 선수하고 알칸타라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칸타라 선수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구가. 아. 그러니까 투구수가 적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닝, 그리고 7이닝 이상 8이닝 정말 쉽게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구수 조절이 이닝당 투구수 조절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닝이 많이 소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체인지업. 정말 이 고영표 하면 대표적인 게 이 체인지업의 구종인데. 3대장이죠. 3대장의 넘버원이죠. 이 체인지업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면 칠 수 있습니다. 알면 못 치면 타자가 바보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야,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알면서도 당한다. 알면서 당한다. 알면서 당하면 타자가 바보죠. 알면 칩니다. 알면 칠 수 있습니까? 모르고도 치는데 알면 못 치겠어요? 알면 못 치는 게 바보지. 근데 여튼 간에 고영표 선수가 또 조만간 FA 아니겠습니까? 고영표 선수가 내년 시즌 끝나면 FA예요. 네, 91년생이거든요. 예. 33이니까 34 끝나고 이제 FA인데 고영표 선수는 지금 최근 3년간 거의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예. 내구성이 입증이 된 선수고 그리고 어떤 스피드로 타자들을 잡아내는 선수가 아니라
완급 조절이라든가 어떤 그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 이런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맞아. 힘은 들어가겠지만 무리하지 정말, 않는. 무리하지 맞아. 않는 공으로 사실 네. 타자들을 잡아내는 스타일이라 네. 고영표 선수는 롱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FA 나오면 엄청난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요. 대박 날 수 있겠구나. 네,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 대기록, KBO 리그 최초의 기록인데, 자, 이 고영표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퀄리티 스타트는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죠. 뭐. 사시새끼. 네. 매번 하는구나. 그냥, 네. 그냥 올라갔다 하면 그냥 3일. 그냥 올라가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냥 네. 퀄리티 판정 논란. 우효동 심판. 이 이야기인데, 네.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결국 이제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까지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유섬 선수 일루 그게 논리가 이제 그게 논란이 많았죠. 네. 근데 어떤 거냐면 그 김민성 선수의 이제 박성환 선수가 때린 공이 네. 김민성 선수 글러브로 스쳐서 뒤에 있던 이제 우효동 중심에게 맞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공에 스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판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예요. 그 이후에 심판에 맞는 거는 그냥 인플레이입니다. 인플레이. 네네네. 그러니까 심판 받고 뒤로 튀어도 인플레이고 심판 받고 앞에 떨어져도 인플레이예요. 근데 우효동 주심이 맞고 나서 제스처가 네. 그냥 페어, 인플레이라고 하면 되는데 페어라고 하고 하면 되는데 볼 데드를 선언했어요. 볼 데드 선언에 어떤 그 제스처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정지되는 거죠. 정지되는 거고. 정지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부터 판독이 잘못된 거죠.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이제 한유섬 선수가 이제 약간 중간에서 이제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타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유섬 선수가 2루에서 아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그냥 가상을 그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아웃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된 거죠. 왜냐하면 플레이라는 거는 이게 악송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모르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된 거예요, 아하, 이게. 참. 그러면서 사실 경기를 졌거든요. 네, 졌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랜더스가 분명히 뒤집을 수 있었던 사실 상황이에요. 이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정말 이 정용진 구단주가, 이 구단주가 KBO에 방문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 것 네, 같아요. 처음이죠. 이야기를 일단은 했다는 이 부분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뭐, 억울한 쪽은 랜더스 쪽이죠. 네. 또 이게 LG가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거든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1일 달리고 있지만 랜더스 같은 경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5위 다툼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역전승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뭐 그 이후에 뭐 다시 LG가 역전할 수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 상황이 경기 후반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랜더스 입장에서 이런 판정이 나오고 경기를 또 패하다 보니까 아하. 너무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한 경기를 놓쳐버린 거죠.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에서. 예. 이날 경기에서 또 김원영 감독은 항의해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이날 경기가 한 30분 정도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오래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뭐 어필하고 근데 어필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심판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솔직히 제가 약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유섬 선수의 얘기 갖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뭐 처음에 볼 데드를 선언한 것부터 잘못이 됐지만 가상의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해서 주자를 아웃시키는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저는 판독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았던 사실 경기였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은 유독 좀 이런 게 많죠. 시즌 초반에도 많았잖아요. 심판의 법 판정 때문에 경기가 막 좌지우지되고 맞아요. 이런 게 좀 올해 시즌 사직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사직에서도 주심 맞아가지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유독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유독 많은 건 아닌데 이슈가 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판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심판은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모든 룰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요, 네. 사실 뭐 해설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룰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자세하게 또 시청자들한테 그리고 현장에 오신 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사실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이슈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승패에 영향을 끼쳤다로 할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 교체. 선수 중. 이유리 선수가 이제 탈락이 되면서 김성윤 선수 그리고 김영규 선수, 윤동희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은 이제 이유리 선수의 이제 교체였죠. 왜냐하면 구창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 등판을 갖고 뭐 전력강화 위원회 쪽에 그리고 이제 유중일 감독의 어떤 그 눈도장을 다시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실전 경험이 좀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좀 구창모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몸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예. 교체가 됐고, 예. 이제 이의리 선수 때문에 좀 이해가 많았죠. 이유리 때문에. 원래 이제 명단에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조금 퓨처스에 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물질 때문에 또 한 번 또 매수가 됐었는데, 복귀된 이후에는 그래도 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의리 선수가 이제 대전 하나 경기 때 이제 등판을 했었는데, 안 좋았잖아요. 예, 전력강화위원회 이제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하고 이제 유중일 감독 직접 찾았죠. 대전구장을. 그래서 이제 이의리 선수가 피칭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날도 공을 좀 많이 못 던졌죠. 44개인가 밖에 이제 던지지 못하면서. 45개. 예, 경기 초반은 좋았는데 또 제구가 또 급속하게 흔들리면서 좀 일찍 강판이 됐거든요. 그날 이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교체를 단행을 했죠. 예. 예, 윤동희 선수로. 네. 결국은 이제 유중일 호가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뭐 이정우 선수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구창모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력강화위원회 쪽에서 이제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구창모라는 카드는 확실히 건강할 때는 확실한 카드거든요. 네. 예, 한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구창모 선수가 그 아시안게임 탈락 이후에 잠실 경기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LG전에. 네네네. 중간으로 올라왔거든요. 공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데려가야 되나?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구창모로 생각을 했을 때 구창모를 대표팀 쪽에서는 선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서 구창모를 중간으로 쓴다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네.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날 공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강gin구 감독이 구창모 선수 뭐 한두 번 정도 더 구한 등판 시킨 다음에 선발로 쓴다고 그랬거든요. 조만간에 선발로 등판할 겁니다. 아이고야. 네, 만약에 진짜 그날 끊기면 끊겨서 진짜 좋은 공을 만약에 던져준다고 한다면 너무 아쉽다, 대표팀으로서는. 아쉬운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LG전 구창모 선수의 등판을 봤을 때 구속 자체가 146이 나왔거든요. 네. 제구도 괜찮았고. 네. 구창모를 너무 선발로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기가 사실 우리 대표팀이 대만 경기하고 그리고 이제 슈퍼라운드에 가면 일본이나 뭐 상대팀 조하고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하고 중국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도 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전 생각을 하고 대만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결승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중요한 경기는 3경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구창모를 불펜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진짜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팀의 눈높이가 구창모는 선발이다. 약간 이런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창모가 중간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 진짜 웬만한 괜찮죠. 불펜보다 낫지 않을까요? 좌완해. 글쎄요. 대표팀도 생각을 했겠죠. 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몸이 100% 올라오지 않았다는 어떤 판단하에 아쉽게 이제 구창모 선수를 뺐는데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시안게임 명단을 처음에 만들기 전에 자카르타 때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중단 없이 그리고 쭉 이어서. 뭐 3년차 미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27세 미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와일드카드로 3명에서 간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그 아시안 게임 규정이 아니라 KBO 내에서 만든 그러니까 자체 규정입니다. 맞아요. 자체 규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체 규정을 너무 매뉴얼을 너무 타이트하게 만든 게 아니냐. 좀 스스로. 좀 넉넉하게 해도 되는데. 왜냐면 네. 그 목적은 어쨌든 간에 우리 또 네. 금메달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대만이 멤버가 좋단 말이에요. 일본도 지금 역대급 그 역대 아시안 게임 멤버 중에 가장 좋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요? 대만도 지금 이 군복무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에 있는 마이너리그 한 6명에서 7명 정도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수진이 엄청 좋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청소년 대표 출신들이 대거 합류를 해서 역대급 지금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동안에 그 아시안 게임 치렀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 역대급 멤버로 나갔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대만과의 경기는 치열했어요. 늘 힘들었어요. 힘들고 예. 막 조마조마했잖아요. 저기 자카르타 때는 첫 경기 졌어요. 맞아. 예. 2대1인가로 졌단 말이에요. 다행 금메달 예. 따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선수 대표 선발에 있는 이 매뉴얼 자체가 스스로 발목을 너무 죄인 거 아니냐. 선수 교체에 있어서 그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단을 처음 이제 발표를 할 때 교체되는 이 조건이 부상으로 인한 교체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의리 선수는 결국 부상은 있었지만 복귀해서 1군에서 공을 던지고 있는 선수였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유중일 감독이 이제 선수들 소집해서 이제 인터뷰에 봤는데 선발 투수로서 80개를 던지지 못한다면 과연 이의리가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부상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유종일 감독의 어떤 인터뷰가 대표팀이 갖고 있는 원칙과 과연 맞느냐라고 아마 야구 팬들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원칙을 대표팀이 전력가공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그 원칙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 교체가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벗어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KBO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럼요. 전선아 말 맞네요. 네. 진짜. 매뉴얼이 있고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에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원칙을 벗어나서 선수를 바꿨다는 거는 다음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원칙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좀 너무 쉽게 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드는 저는 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또 이제 열심히 가서 또 싸워야죠. 해야죠. 해서 네. 또 금메달 또 따고 오고 그렇게 그럼요. 되면 또 이제 4회 연속 대회 금메달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까지 또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또 내줬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도 뭐 충분히 금메달 딸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 잡음이 나오게 되면 사실 힘든 거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플레이어, 그러니까 가서. 결국에는 가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런 그 대표팀 어떤 그 선수단 명단에 뽑히는 거에 있어서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처음 원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있었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아니죠. 이제 데꾸라를 만나야 되네요. 이제 파이팅 넘치게 또. 빨리 끝내고 자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뭐가 끼냐 눈에. 아우, 야구를 하는데 지금